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지연의 광장에서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입추가 끝나고 처서도 지났는데 이제는 곧 가을이 올 것 같은 마음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경험하는 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힘내라고, 그리고 이 또한 곧 지나갈 거고 선선한 바람이 있는 가을을 저희가 또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말씀으로 오늘 문재연의 광장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음악은 희망적이고 힘을 느끼게 하는 클래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곡입니다. 힘차고 경쾌한 리듬으로 청중이 박수로 호응하는 전통적인 앙코르 곡입니다.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라데츠키 행진곡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입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으로 흔들리는 충청 민심 달래기에 연일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민주당 소속의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지난 20일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찾았는데요. 세종을 떠나는 건 해수부뿐이라며 추가 이전은 없다고 강조했고 국정과제에 담긴 행정수도 완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 인구 70만 명을 넘기겠다고 공언하고 개헌이나 특별법 제정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의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각각 2030년과 2033년 완공 예정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2월에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한 국제 설계 공모가 진행되고 절대 늦어지지 않을 것이며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정권 메가시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혀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하는 행정통합과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군악 대풍의 힘있는 행진곡으로 듣는 순간 에너지가 차오르는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베를리오스의 파우스트의 겉벌 중 라코치 행진곡입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9개월 앞두고 올 7월 전국 17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7위, 김태흠 충남지사가 9위, 최민호 세종시장이 11위를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만년 13위 바뀌었으나 점수와 순위가 공개되는 13위권 내 처음으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반해 김영환 충북지사는 직무수행 일반 평가에서 13위권 밖으로 순위와 점수가 비공개됐습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16일 발표한 2025년 7월 17명의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이 7위로 상승했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광역단체장 평가 순위와 점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1위는 공동인데 경북의 이철우, 또한 전남의 김용록 도지사가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경기의 김동연, 4위는 전북의 김관영, 5위는 울산의 김두겸, 6위는 경남 박완수, 그리고 7위 대전 이장우 시장입니다. 17개 시도 교육감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충청권의 교육감들의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6위에,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이 7위, 윤건영 충북교육감 8위, 김지철 충남교육감 10위입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41.5%로 지난 6월 평가 때 44.2%보다 2.7%포인트가 빠졌으나 순위는 그대로 6위입니다. 주요 교육감 평가 순위를 1위부터 살펴본다면 제주의 김광수, 2위 울산 천창수, 3위 전남 김대중, 4위 부산의 김석준, 5위 경남 박종훈, 6위 세종 최교진, 7위 대전 설동호 교육감 순입니다. 17개 시도 주민생활 만족도에서 세종시가 1.4%포인트가 상승한 70.0%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다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6월 공동 1위였던 대전과 서울의 경우 세종시에 이어 대전은 66.7%로 2위, 서울은 66.5%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충남은 6위, 충북은 9위를 차지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6월 평가에서 68.6%로 3위였으나 점수가 소폭 상승하면서 대전과 서울을 제쳤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맨델스 존의 희망과 축복의 상징 같은 곡이고 밝고 힘있는 분위기의 곡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한여름밤의 꿈 중 결혼 행진곡입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의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종시의회가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15일간 제100회 임시회의를 열고 행정수도 완성과 민생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회기는 세종시의회 개원 이후 100번째를 맞는 특별한 회기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임채성 의장은 22일 열린 의정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100회기의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더 멀리 더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제10회 회기를 기념해 시민 곁에 더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결의 다짐에 이어서 의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창과 함께 시민 참여로 선정된 우수조례 3건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의회가 실시한 시민이 뽑은 우수조례 선정 결과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287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이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초등학생 생존 수영 교육 지원 조례가 각각 2,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번 우수조례 결과는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도 제출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시의회는 100회기를 맞이하여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걸어온 길을 알리는 히스토리 존을 홍보관에 설치하고 의회를 찾는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로비 시설 개선에도 나선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100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56건, 동의안 30건, 예산안 1건, 결의안 1건, 보고 4건, 긴급 현안 질문 1건 등 총 93건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8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 김충식, 김동빈, 유희노, 김현미, 김영현 의원의 5분 자유 발언과 함께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 시의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및 시정 연설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염희전, 김현미, 김현옥, 윤지성, 안신일, 김재영 의원의 자유발언과 함께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 조례안, 동의안 등이 처리된다고 합니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운영위원회는 의회 사무처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을 심사하고 회의 공개 절차를 강화하는 규칙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추경 예산의 규모는 121억 5,008만 원이라고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총 3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고 합니다. 주요 조례안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 공공시설 설치 비용 공개 조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규모는 1조 1,775억 원으로 복지와 문화 관광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총 2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농업, 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골목형 상점과 지정 기준 완화 조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조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소관 추경 규모는 8,046억 원으로 전회기 대비 843억 원 증액됐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안전 관련 조례 총 10건을 다루며 고교 합점제 운영 지원 조례, 학교 도서관 활성화 조례, 재난관리 자원 통합관리 조례 등이 심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교육청과 소방본부, 시민안전실 예산 증액안도 심사한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9월 3일부터 4일 이틀간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며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1,057억 원 증가한 2조 2,133억 원 규모로 지역화폐 발행, 영유아, 보육료 지원, 도로교통시설 보수 등 민생경제 회복과 생활안전 강화 사업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세종시의회는 2012년 개원 이후 이번 회기까지 100번의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를 이어왔으며 임 의장은 이날 시민이 준 권한과 책임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둠을 이겨내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장엄한 선율의 음악입니다.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종 후반부 합창 테마입니다.
요새 무슨 일이여?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98.9MHz의 문제연의 광장에서를 보고 있습니다. 챗 GTP와 함께 알아봐요 코너입니다. 오늘 챗 GTP와 함께 알아봐요 코너에서는 처서도 지났지만 너무나 더운 이 한여름의 날씨를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와 연결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올 여름의 폭염은 단순히 매년 더운 여름의 차원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폭염은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산업화 이후 화석 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평균 기온이 약 1.2도씩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름철 최고 기온이 과거보다 훨씬 더 자주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염 현상은 열돔 현상하고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대기 상층의 고기압이 정체되면서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현상으로 최근 빈번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가 열돔 발생의 조건을 강화해서 폭염을 장기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 폭염의 특징은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50년에 한 번 있을 수준의 폭염이 이제는 5년에서 1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 강도도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 최고 기온이 높아지면서 기록적인 폭염, 즉 40도씨 이상이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염의 지속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데 열대야가 길어지고 낮과 밤 모두 더워서 회복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체나 생태계, 사회 기반에 충격이 크다는 것입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에너지 넘치고 흥겨운 리듬감, 밝고 힘찬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8번입니다.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더운 여름 현상을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폭염은 사회 생태적 영향을 갖게 되는데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 질환이라든지 심혈관,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고 고령층과 어린이의 취약성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전력 사용 급증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하고 냉방비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산업 현장의 노동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이나 식량 측면에서 본다면 농작물 생육 부진과 가축 폐사, 식량 가격 상승 등을 볼 수 있고요. 생태계 측면에서는 산림 화재라든지 수생 생태계 붕괴, 도시 열섬 효과 심화 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 차원의 해석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의 폭염은 이례적인 기후 사건이 아니라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기의 징후라는 것입니다. 파리 협정의 1.5도씨, 2도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폭염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빈번하고 치명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폭염 대응은 단순히 냉방이나 그늘, 안전 수칙 차원을 넘어서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적응 정책, 즉 도시 녹지 확대나 에너지 전환, 취약계층 보호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상징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올 여름의 폭염은 기후변화가 이미 현재 진행형의 위기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상기후가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낸 구조적 기후위기의 현실적 징후이자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밝고 위트 있으면서도 활력 있는 분위기로 듣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듣는 이들에게는 즐거움과 힘을 주고 있습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94번 놀람 2악장입니다.
정말 좋네요 코너입니다. 세종시 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오는 9월부터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기간 시범 운영을 전격 도입합니다. 관계회복 숙려기간은 초등학교 1, 2학년 사이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 앞서 관계회복 대화 모임을 우선 실시하고 해당 모임 종료 시까지 전담기구 심의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업은 초등 저학년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처벌 위주의 사안 처리에서 벗어나 교육적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고 친구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도록 잠시 멈춤의 시간을 마련하여 건강한 관계 맺기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신청 절차는 간소화하고 전문성 있는 화해 중재 지원단을 투입해서 학교 폭력 사안 접수 후 2주 이내에 대화 모임을 완료함으로써 신속하고 교육적인 해결을 우선 시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 본부장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손을 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번 관계 회복 숙려 기간이 아이들이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로가 모인 갤럭시 울려 퍼즐이 궁금해 시대와 함께 노래해 생각하지 말고 따라 불러 대단하려 하지 않아도 You already my star 우리 다 함께 노래해 두루다리디리다리다라 8월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때쯤이면 좀 선선한 느낌을 많이 갖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봤던 시간이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덥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9월이 되면 우리 자연의, 우리 주변의 색깔들도 좀 변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조금 더 여유 있고 좀 더 그 평안한 마음들이 많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문지연의 광장에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